중국은 조선업계에서 한국을 이기기 위해 엄청난 저가 공세로 실적을 주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가격 공세에도 작년 11월에는 한국 조선업계가 전 세계 선박 수주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액화천연가스 LNG 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을 선별적으로 수주하면서 척당 평균 가격도 중국의 3.5배에 달하는데요. 양과 질 모두 중국을 압도한 셈입니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업체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이 11월 한 달간 전 세계 선박 발주량 132만 CGT 중 77만 CGT 58%를 수주하며 중국 46만 CGT 35%를 23% 차로 제치고 1위를 달성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조선업이 이토록 성장하기까지 한 유럽 국가의 오래된 신뢰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리스와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그리스와의 인연은 6.25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6.25 전쟁 때 그리스는 육군과 공군을 파병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원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는 트루먼 독트린과 마셜 플랜의 원조, 그리고 리즈웨이 장군의 후임으로 미 제8군 사령관을 역임했던 벤 플리트 장군의 도움으로 공산당군을 토벌한 후 겨우 한숨을 돌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벤 플리트 장군은 마셜 미 국무장관의 추천으로 그리스 군사고문단장으로 부임해 그리스의 공산당군을 치밀한 계획과 훈련을 통해 완전히 소탕함으로써 자칫 공산정권이 들어설 뻔한 그리스를 민주주의 국가로 살려내는데 크게 기여했던 장군입니다. 그리스는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한국의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그리스와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위협을 받았다는 점에서 서로 비슷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을 극동의 그리스라고 불렀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침략이 마치 제2차 세계대전 후 그리스에 대한 공산 세력의 침략과 같은 상황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스는 지리적으로 볼 때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중국 대륙과 태평양 전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중요성과 금액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이런 전략적 위치 때문에 수없이 많은 외침 속에 민족적 순환과 시련을 겪었던 반도 국가입니다. 소련은 그리스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산당군을 지원했으나 미국의 군사원조와 신속한 군사고문단 파견으로 차단됐습니다. 이때 미 군사고문단장으로 부임하여 그리스 공산당군을 물리쳤던 장군이 바로 한국전에서 용맹을 날렸던 미 제8군 사령관 벤 플리트 장군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리스는 그 어느 국가보다도 탄탄한 반공국가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는 유엔 창설 회원국으로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유지에 노력했고 1949년 8월에는 대한민국을 정식 승인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북한의 남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남침을 무력으로 응징하고 대한민국을 지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자 그리스는 한국의 군대 파병을 제의했습니다. 그리스는 1950년 7월 20일 공군과 한개 보병여단 그리고 이를 지휘할 그리스군 사령부를 그해 11월 중순까지 파견하겠다고 제의했습니다. 이에 미 합동참모본부에서는 공군 파견은 그리스 공군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거부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내전을 지도했던 벤 플리트 장군의 건의에 따라 그리스는 공군과 육군 부대를 파병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을 자국처럼 지키며 한국의 자유를 지켜줬던 그리스는 한국의 조선업의 발전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그리스 선박왕인 선엔터프라이즈사의 조지 리바노스 회장 방해한 낯선 40대 동양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리바노스 회장에게 유조선 설계 도면과 울산 동구 미포만의 백사장 사진, 그리고 축적 5만 분의 1 지도를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배를 주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낯선 동양인은 고인이 된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이었습니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배를 건조한 경험은 물론 암벽이나 독도 없었습니다. 정상인이라면 이런 회사의 선박을 발주할 리 만무했습니다. 그러나 리바노스 회장은 뜻밖의 26만 톤급 유조선 2척을 주문하는 것으로 생면부지 동양인의 황당한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세계 최강 조선대국이 된 씨앗은 이렇게 뿌려졌습니다. 세계 조선사의 길이 남을 이 한 편의 다큐멘터리 주인공 가운데 한 명인 리바노스 회장은 지난 2016년 현대중공업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날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선엔터프라이즈사의 15만 9천 톤급 유조선 두 척의 명명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바쁜 국내외 일정과 82세라는 고령임에도 부인과 아들 스타브로스 리바노스 씨와 함께 직접 명명식에 참석함으로써 양사의 특별한 인연을 새삼 확인시켰습니다. 그는 명명식 직후 가진 오찬석상에서도 45년 전 나를 찾아와 반드시 좋은 배를 만들어주겠다던 정주영 회장의 당찬 모습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한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는 몇 년 뒤 최고의 선박으로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며 비록 지금은 세계 조선 해운 시장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 고비를 넘기면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올 것이라는 말로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두 사람의 드라마 같은 만남으로 시작된 인연은 그 뒤로도 45년간 지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선엔터프라이즈사는 지금까지 모두 15척의 유조선을 현대중공업에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그리스 선주들은 1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들여 125척의 선박을 발주했으며 대부분의 선박은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가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 언론 모노뉴스가 글로벌 해운 데이터 제공업체 베슬밸류 통계를 인용해 2021년 그리스 선주들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총 125척, 100억 3,200만 달러를 발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년 76척, 48억 2천만 달러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선종별로는 34억 4천만 달러를 17척에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건조 계약과 관련해 지출했습니다. 이어 원유 운반선에 49척, 27억 7천만 달러, 컨테이너 운반선에 28척, 24억 2천만 달러,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 14척, 8억 2,300만 달러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작년 7월 박병석 국회의장이 그리스 아테네 소재 대통령 관저에서 카테리나 사켈라로플루 대통령을 만나 해운 조선 분야의 긴밀한 협력과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시티 등 다방면에 걸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수교 60주년, 그리스 독립 200주년을 축하드린다며 그리스는 한국 전쟁에 참전해 혈맹으로 맺어진 관계다. 60년 동안 각 방면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양국 관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세계 제1의 해운 강국 그리스와 조선 1위인 대한민국이 그동안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호 윈윈하는 좋은 모델을 만들었다며 이러한 협력을 기반으로 앞으로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스마트시티 등에서 더욱 협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박 의장은 또 그리스 정부의 국가 재건 계획이 한국의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과 일치하는 지점이 많다면서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박 의장은 특히 엘리니코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의 대표적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그리스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엘리니코 프로젝트는 그리스 구공항 부지의 도시, 교통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는 그리스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입니다. 이에 사켈라로플루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양자 관계가 좀 더 진전되고 대화를 통해 협력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 특히 경제 분야에서 양국 협력 관계가 매우 돈독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의장님 방문 기간에 다른 부분의 협력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사켈라로플루 대통령은 또 그리스는 항상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입장을 지지해왔다. 한반도 분단 상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박 의장은 작년 한국전 종전 70주년 기념식에 그리스 대통령께서 기념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참전용사 및 후손들의 장학사업 지원 등 추모 사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면담을 마친 박 의장은 콘스탄티노스 타술라스 국회의장과 그리스 의회 의장접견실에서 회담을 가졌는데요. 박 의장은 한국 국회의장으로서 11년 만에 공식 방문이라면서 71년 전 한국전쟁 때 그리스가 한국과 수교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여 명의 군사를 파병했던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를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그리스의 희생을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라며 그리스의 한국전 참전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그리스가 선박 발주량의 65에서 70%를 매년 한국에 발주했다며 양국 관계가 해운과 조선을 넘어 인프라,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각 방면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술라스 의장은 지난 5월 한국의 한국-그리스 의원 친선협회가 설립됐는데 앞으로 인적 교류가 강화되길 희망한다며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면 의원 및 기업 대표단과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방문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하룰라 칸탄파리 그리스 한국 의원 진선 협회장도 그리스 난민 위기 때 한국이 그리스에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하고 2018년 그리스 서부에 큰 산불이 났을 때 도움 준 것에 대단히 감명을 받았다. 한국을 형제국가라고 느낀다며 한국의 지원에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그리스 양국이 윈윈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